최근 남양유업이나 국순당 등 기업을 둘러싼 갑을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룡 포털이라고 불리는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인터넷 켜면 네이버 종종 습관적으로 자주 이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검색 점유율을 보면 사람들이 네이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한 온라인 리서치 기관의 조사를 보면 네이버의 경우 지난 4월 검색 점유율이 73.4%였습니다. 다음과 네이트가 각각 19.8%, 2.5%인 것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네이버의 점유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 네이버가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많은 정보를 주지만 그 이면에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네이버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발을 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사이버 세상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의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포털 독과점 해결. 대형 포털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대상은 역시 네이버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치르겠다고 하더라도 이런 힘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포탈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들 인프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은 버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것은 우리는 판만 벌려주는 것이라 여기에서 벌어지는 서비스나 영리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독과점은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할 때의 독점과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넘을 때의 과점을 합친 말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온라인 검색 점유율을 7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가운데 독점 기업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규모 면에서는 10위권 대기업을 넘었고 점유율이나 이익률 면에서는 대기업과 1, 2위를 다투는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업이 독과점 상태에 오르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경쟁하면서 성장해야 할 시장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독점이 발생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산업적 특성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독점 기업이 등장을 하면 그 기업을 망하게 하거나 경영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장치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은 경쟁 성장 위주의 기업 전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끌게 했던 것이 독과점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이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다.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기업의 독과점은 강력한 정부의 견제를 받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자 독과점 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적,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점유율 70%가 넘은 네이버에게는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시장에 맞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독과점법에서 정하고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을 위한 독과점법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제 포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에도 독과점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포털뿐 아니라 온라인 경제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아이디어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계 자율에 맡길 일이 아니라 무언가 정부 당국이 나서서 특히나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서 이런 문제를 규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이버 역시 동반 성장을 위한 온라인 시장의 적절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자사의 뉴스 독점과 이로 인한 언론사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언론과 포털이 함께 새로운 제3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신문협회나 뭐 언론재단하고 포털사들이 같이 무슨 연구 모임을 해가지고.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자 삼성과 함께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책임 아래 상생하는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네이버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라도 독과점 포털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독과점 포털 사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해외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네이버가 국내 포털 시장을 독점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세계 시장에서 공룡 검색 엔진인 구글의 벽을 넘긴 힘든데요. 구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70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반독점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죠. 네, 그런데 구글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또 발빠르게 대응했던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 구글을 비롯한 거대 인터넷 기업의 독과점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2002년부터 검색 광고와 검색 정보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유럽연합의 경우 3년 전부터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등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은 검색 서비스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했음을 인정하고 검색 결과 노출 시스템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글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모습,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골목시장이 분명히 있죠. 커져버린 몸집만큼이나 넓은 아량을 보인다면 상생, 그리 먼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다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